인류의 발전은 뛰어난 소수의 혁신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들로 인해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 가지 재테크 서적을 읽지만 최근에는 초예측이라는 인문학 서적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재테크 서적뿐만 아니라 인문학 서적을 흥미롭게 읽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문학은 인류의 역사를 다룬 책이죠. 여러분이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서점으로 가시면 대부분 투자의 기술, 차트 분석과 같은 책들을 먼저 찾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이 인문학에 관한 책도 여러분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인문학이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주식 투자라는 것도 인류 역사의 하나의 기록이고 기능이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 언급했던 초예측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한 리뷰보다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산 주식은 게임 속의 캐릭터가 아닙니다. 주식은 곧 기업이고 여러분이 그 주식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그 기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기술을 발전시켜 혁신을 이루어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아마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건데요. 차세대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누가 만들어낼까요? 바로 기업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고 이어서 세계 바둑 랭킹 1위 중국의 커제를 이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10년, 2030년 사이에는 정보 기반의 기술이 인간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능가하고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 나아가 감정 및 도덕적 지능에까지 이르는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는 더 나아가서 2045년에는 인류는 초인공지능을 맞이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행운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주장에 반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박의 내용은 기술 발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시기가 그렇게까지 빠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일 뿐 그의 말이 어느 정도는 현실적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노령화되고 있고 기술의 발전은 매년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기술의 발전은 기업이 주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고 더더욱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을 잘만 활용한다면 세계는 더욱더 부유해질 것이고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부유해진 만큼 세상에는 투자 가능한 돈들이 많아질 것이고 기업의 매출 증가로 주식 또한 오르겠죠.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전 우리가 이 폴더폰과 슬라이드폰, 흑백폰을 사용하던 때와 지금의 스마트폰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는데 거의 5년이 걸린 반면에 이제는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술은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애플과 이 삼성 주가를 보면서 20년 전에 애플 삼성 샀으면 진짜 떼부자 됐을 텐데 그때 샀으면 지금 얼만데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후회를 할지 혹은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낼지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는 가끔 이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거품이 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다룬 내용처럼 여러분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 세계의 목표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기술주를 사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읽고 또 공부를 하고 느낀 그 생각을 바탕으로 미래에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재테크 책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인문학같이 이렇게 여러 분야의 책을 두루두루 읽으면서 다방면으로 세계의 흐름을 읽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만의 투자관이 뚜렷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 때문에 또 전문가들의 말에 쉽게 흔들릴 일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팁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슬라든 애플이든 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ETF를 활용해서 산업 전체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기업은 그 돈으로 혁신을 이뤄낼 것이며, 그 혁신은 여러 방면에서 또 다른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내가 투자를 통해서 세계 기술 발전에 힘을 실어주며 수익도 얻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실속 있는 투자인가요? 자, 여러분, 아직도 주식을 언제 팔고 언제 살지,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주가창을 들여다보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보다 더 먼저 내가 지금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계속해서 이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단타를 해야 되는지 굳이 누군가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일단 기술의 발전을 믿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삼성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술 발전을 믿고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계신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